자, 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1986년 1월달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2015년 6월달에 퇴직했습니다. 거의 30년간 근무를 했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그 안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탈북자 신문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죠. 탈북자 신문을 담당했었고 처음 한 것이 그때 김만철 일가족 왔을 때 그때 했고 그 다음에 87년 11월 달에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의 그 공작원이었죠. 김현희를 호송해 오는데 제가 처음 참여를 하면서 그 이후에 탈북자들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희가 공항에서 탑승구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옷이 제 옷이었는데 체크무늬 옷. 그날 좀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희가 옷이 두껍지 않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두껍지 않은 옷을 입고 갔는데 제 옷을 벗겨서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제 옷을 주고 저는 그 브라우스 차림으로다가 달달달 떨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출장을 간 것이었는데 해외 사정도 잘 모르고 또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떠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민주화 유공자 백서, 민주화 운동 백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칼기 대자보 사건, 그러니까 칼기가 조작됐다라는 뭐 대자보를 올렸던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10여 명이 유공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나는 진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갔다 왔는데 그들이 있던 그 어떤 조작됐다고 하면서 유공자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야,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로? 네.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64년 저희 이제 6.3 반대, 한일회담 반대 사건이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이제 지정되기 시작을 해서 모든 사건마다 다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민주화 유공자에는 특이하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4년 인혁당 재건이가 민청학년하고 연계돼서 이제 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인혁당 재건이 민청학년 사건. 그 다음에 그 일어난 게 뭐 난민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북사태, 그 다음에 이제 5.18 그거 거쳐서 뭐 중부적당 사건, 아람의 사건 이제 그 전에 있었고 아람의 사건, 중부적당 사건, 그다음에 전농 카농에 있으면서 뭐 농민운동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하고 장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80년도 5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강주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강주 지역 사람들, 외지 사람도 상관없지만 강주에 있었던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유공자 수를 더 늘려야 되니까 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 5.18 정신을 나는 따른다. 네. 정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신을 따르니까 유공자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를 해줬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준 거를 보상을 해준 거예요. 국민이 당신들이 저희는 이제 민주화 유공자 진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을 퍼서 그 사람들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국민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산된 게 민주화 유공자가 2015년도까지 그 수록된 그 책자를 보니까 2015년 12월 박근혜 그 대통령 시작했죠. 그때까지 해서 9,303명. 근데 최근에 이제 김경재 씨가 강화문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연설하시면서 67명인가가 더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는 그렇게 해서 한 뭐 9,370명 정도 되는 거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5.18 유공자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 고은이라고 있어요. 고은태라고도 하는 시인. 성추행 사건으로다 막 난리가 났었던 뭐 노벨상 노벨문학상 수상자로도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만인보라는 어떤 시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이제 기리는 어떤 그런 시를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정한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60년도에 그 반국보 위반 사건 이제 그걸 해갖고 적발이 돼서 부산진서에선가 거기서 아마 2층에서 뛰어내려서 아마 죽은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시인 고은태요? 아니 정한규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고은이 만인보라는 시에서 그러니까 고은 그 사람을 시인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은인 5.18 거죠. 유공자들을 다 이제 이 사람이 시를 쓴 거예요. 해놓은 거기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반국보 위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대하면서 제1교포였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60년대인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유공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공자라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강주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0년 5.18 전후로 했기 때문에 시간, 장소 불문이에요. 언제 저기 해도 상관없고 내가 당신을 5.18 정신을 계승한 걸로 생각한다면 해주겠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장소 전라도 외에 뭐 경상도, 서울, 경기도 뭐 어디든 간에 내가 5.18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적발돼갖고 그 깜빡이 갔다 왔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공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유공자 공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공자 공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수사국에 있으면서 이제 대남혁명, 뭐 전략, 뭐 이런 거를 이제 언뜻 보고는 있지만, 저는 분석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하는 쪽이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남혁명 전략이라는 그 목표, 그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제가 이틀 전에 찾았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미제가 있으면 식민지란 얘기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 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게 이제 대남 전략 목표예요.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지령이 아니 이게 규약이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 저번에 이제 그 언뜻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문형배 문형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략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군 여기도 이제 미제 침략군이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용어가 똑같죠.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완성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공산화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남한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전자권을 한수하겠다. 한미동맹 파기예요. 헌법의 한미동맹 파기를 명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5.18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화 생존권 투쟁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노란봉투법 사회를 완전히 그냥 원청 없이 하청 없이 상관없이 이게 하게끔 만들어서 기업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교적 합법화해놓은 거. 그 다음에 뭐 교육공무원 노동자로 해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사람 당신은 뭐해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직업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 그런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노조 투쟁 이게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는 계속 질질 끌다가 선거 앞두고 이게 타협을 한다. 정부 성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원청 하청을 갖다가 다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좋다. 뭐 주주들한테 물론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겠지만 삼성을 이용했던 사람 우리 국민들 우리도 달라고 요구하자. 소액주주들도 우리도 달라고 요구하자라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헌법 전문에 5.18이라든가 뭐 부마 항쟁 5.18에 부마 항쟁 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마 사태 관련자들도 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부마 사태는 뭐가 있냐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가 되어 있고 부마 그거를 갖다가 유공자를 따로 또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3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3중 영웅이 되는 거지.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부마 유공자. 부마 유공자 이렇게 되는 경우 3중 유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경악스러운 거는 이 보상 체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세금을 빼먹는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민주화라고 저희가 국민들이 민주화 이거 보면은 이런 미제 침략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든가 국보법을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선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금 퍼주는 거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청학년 사건 예를 들면 민청학년 사건이 74년도 이제 그때 일어나서 이게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5.18 그 유공자로 해서 먼저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을 청구해요. 왜냐면 형이 있으니까 그게 유공자가 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하게 침해한 게 아니라 침해할 정도는 아닌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걸 유공자로서 그러니까 이거 재심에서 무죄로다가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재심 청구하고 나서 돈이 나와요.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받아요. 그 돈을 받는 기준이 뭐냐면 수용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깜빵이든 아니면 경찰서든 수감되어 있었다. 그 기간 동안을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요? 네, 그러니까 유공자 보상, 그 다음에 이게 재판이니까 배상이 되겠죠. 배상 그 액수만큼 줘요.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2019년도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현석이가 막 거기 이현석 검찰총장 그 사람이 했던 부서였던 것 같은데 형사 보상이라는 걸 해줬어요. 그것도 똑같은 액수. 그러니까 세 차례가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죠. 국민 세금이에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 10월 달에 그때 처음에 주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또 있죠. 심리적 피해 보상. 심리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끝없이 요구하는 거. 네, 그게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단장을 넣으시지. 예?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노태학이가 했어요. 성관이 원장. 노태학이가 재판을 하면서 그걸 주라고 한 거예요. 아, 판사로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이 없잖아요. 예비비를 편성하도 뭘 돈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456억인가 뭐 그걸 계속 편성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고. 추경이건 뭐건 마구 퍼져. 법률로다가 이거 줘야 되니까 예산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저는 반대했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뭐 부마 사태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7, 8차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아까 그 민주화 유공자 사망자는 얼마요? 민주화 유공자 중에 사망자는 제가 처음에 한 거는 169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 5.18 국립묘지 거기에 보니까 165명. 165명이 아마 정설이 된 것 같아요. 예, 행불자가 4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거 보니까 저희 169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경찰이 아니라 경찰도 죽었지만 그 개헌군이 죽은 것도 거의 한 3, 40명 돼갖고 200명 정도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도 자기도 이유 없이 죽은 거잖아요. 뭐 소유사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국가가 보상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죽은 사람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군은 M16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 이런 데는 이제 아직 군 저거 하기 전에 칼빈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고 습격을 하면서 칼빈 소총을 갖다 훔쳐갖고 나왔어요. 절취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의 사망자에 해당되는 건 보상금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유공자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14억 4천만 원으로 이제 그 2025년 12월 달에 제가 그 민주화유공자를 관리하는 데는 행안부예요. 그럼 민주화 유공자 사망자는 13억 몇 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13억 4천을 받는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이에요. 13억 4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운동권에서 군신 자살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자면 자살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5.18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군신 자살한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어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그 운동한다고 수업 시간 안 들어와요. 응?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시간 모자라니까 제적당하잖아. 근데 제적당한 것까지 해서 그것까지 민주화 유공자로다가 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보상해주느냐 했더니 놀다가 안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 공부를 잘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제 했으니까 얘기했더니 학사징계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대요. 근데 그 반체제 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인혁당 재건이 그 다음에 민청학년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회피했어요. 이거는
이제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그게 일회성입니다. 어? 일회성이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해요. 이 유공자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본부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해서 연금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달달이 또. 일회성은 연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 퍼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5.18 유공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실만 하면 돈이 나온대요. 잊을만 하면 돈이 나온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혜택은 뭐예요? 자식이 그 어떤 국가기관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아까 이제 여기 얘기해서 마이클리 박사님이 이제 2024년에 그때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공자의 한 경찰 같은 경우 한 90%가 유공자 아니냐? 10%. 특히 경찰대. 네, 그런 혜택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요번에 어떤 계엄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받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숨은 세력?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세력의 말을 듣죠.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게 바로 그때부터 정권 찬탈이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엄령에 의해서 계엄을 일으켰을 때 80년대 그때 만약에 그 강주에서 이제 전국 계엄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주 여기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당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응? 자기네들 일으켜서 체제 전복을 시키면 공산화돼서 다른 국민은 피해를 봐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클리 박사 얘기를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80년도 5월달에 세 지역을 가서 봉기를 일으키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서울, 그 다음에 강주, 마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세 군데서 같이 봉기를 일으켜라.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역 해군으로 해서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강주 지역 사람들만 강주로 가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응?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원래 일어난 게 무기고 탈취라든가 그게 먼저고 계엄군 투입이 나중이에요. 시간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먼저 학대를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법에서 5.18 특별법에 뭐가 있냐면 반인권적 범죄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개인한테 반인권적 범죄,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든가 살해를 했다든가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개인이 국가에 저지른 폭력은 예를 들어서 동의대 사태가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에 거기에 일으켰던 학생들이 처벌은 안 하겠다 한다면 몰라도 이 사람들을 보상을 준 거예요. 5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 그때 경찰이 9명이 죽었어요. 여기까지 끊고서는 제가 질문하면 그것만 딱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중단하고 한번 테스트하고